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할 때나 인스타 업로드용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꼭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휴대폰 카메라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매된 갤럭시 Z 플립 3 기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카메라 기능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의 메커니즘입니다. 카메라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ISO 세 가지로 조절이 되는데요. 조리개는 말 그대로 빛의 양을 받는 구멍을 조절하는 수치이고요. 셔터 스피드는 눈을 깜빡하는 속도, 즉 카메라 렌즈가 열렸다 닫히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ISO는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센서의 이미지 민감도, 빛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띄워진 사진을 보시면 조리개 값이 높아질수록 배경이 또렷해지고 조리개 값이 낮아질수록 배경이 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빛을 받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의 밝기 또한 밝아집니다. 셔터 스피드는 빨리 깜빡이면 깜빡일수록 카메라 센서가 받는 빛의 양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영상이나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ISO 값은 임의로 센서가 빛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ISO 값이 높아질수록 영상이나 사진의 밝기는 밝아지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와 빛의 상관관계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연출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폰 카메라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카메라 기본 어플을 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6가지 아이콘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하단에는 촬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와 셔터, 그리고 전 후방 카메라 전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상단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3대4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3대4, 16대9, 1대1, 9대12 이렇게 여러가지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설정된 건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은 대부분 3대4 비율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쓰일 사진을 찍는데 풀프레임으로 한 장만 찍어서 영상에 전체적으로 입히고 싶다고 하시면 그 비율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실 사진을 찍게 되면 1대1 비율이 최적화하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촬영을 하셔서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계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행을 가셨을 때나 삼각대를 놓고 촬영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현재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2초, 5초, 10초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번개 모양, 플래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시 모양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중간에 A라고 써져 있는 것은 오토입니다. 이 오토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이 어둡거나 피사체가 어두울 때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촬영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게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다음은 이 톱니 모양. 이 톱니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톱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메라 설정이라는 옵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인텔리전트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각도나 구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란을 보시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 촬영 버튼 밀기도 되어 있는데, 이 촬영 버튼 밀기를 통해서 고속 연속 촬영을 하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여러 번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셀피 부분은 전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보이는 대로 셀피를 저장할 것인지 좌우 반전해서 셀피를 저장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셀피 기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색감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감을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색감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기능은 다음 동영상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아까 안 봤던 사진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형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고효율 사진, 로우 파일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고효율 사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고 화질 저하는 거의 없는 형태의 사진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형식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에 옮겨서 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어플로 사용을 했을 때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로우 파일인데요. 이 로우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핸드폰에서 자체적으로 색감 보정이나 색감을 살려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전체 색감 스펙트럼을 파일화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아신다면 이 로우 파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동영상란입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 6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똑같이 녹화 버튼과 전면, 후면 카메라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자, 플래시 부분부터 봐볼까요? 플래시 부분은 사진과 동일하게 오토와 항시 켜져 있는 라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 아이콘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거의 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손떨방 기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Z 플립 3 같은 경우는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움직이면서 촬영하실 경우에는 웬만하면 슈퍼 스테디를 켜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에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영상 비율인데요. 기본 설정은 9:16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세로 영상 기준입니다. 가로로 돌리게 되면 16:9로 되겠죠.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TV에서 보는 비율이 16:9 비율입니다. 유튜브에서 화질을 설정할 때 720p, 1080p 이것은 비율에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로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가로도 똑같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인스타그램용 영상을 촬영하신다고 하면 1:1 비율에 최적화된 영상을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2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시거나 집에서 TV로 영화를 보게 되면 꽉 차지 않고 위아래로 여백이 생기죠. 그것은 영화를 촬영할 때 9:22 기준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실 경우에는 9:22로 촬영을 하셔도 좋고 16:9로 촬영을 하신 후에 9:22처럼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질 설정입니다. 보시면 HD부터 UHD까지 밑에 60, 30은 프레임 수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여러분들께 생소하실 텐데요. 동영상은 여러 개의 사진이 연속 재생하면서 보여지는 게 동영상입니다. 이 밑에 있는 30과 60은 1초당 이미지가 몇 번 보여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60프레임, 즉 1초에 60장이 보여지는 것이 1초에 30장 보여지는 것보다 더 당연히 부드럽겠죠. 자, 다음은 줌 기능입니다. 하단에 줌 기능을 누르면 1배,
2배, 4배, 10배 줌.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10배 광학줌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광학줌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다 보면 화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줌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빈량이 충분한 자연광 상태에서 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메라 설정인데요.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HDR이라는 게 있죠. HDR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총 3장을 찍습니다. 밝은 부분이 강조된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강조된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이걸 시스템적으로 하나하나 3가지 베스트 컷을 뽑아서 하나로 합칩니다. 이것이 바로 HDR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기능을 해제하신 후에 후보정을 통해서 잡으셔도 되지만 후보정 하실 예정이 없으시다면 켜져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찍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울기를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직 수평 안내선은 그대로 두시고 촬영하실 때 신경 써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옆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프로, 파노라마, 음식, 야간,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디렉터스 뷰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기능을 다 살펴보면 좋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기능은 프로와 프로 동영상 이렇게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 기능입니다. 프로 기능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여러가지 설정값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둔 기능입니다. 보시면 밑에 ISO, 스피드, EV, 포커스,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위에 옵션들은 거의 비슷한데 오른쪽에 우리가 모르던 게 있네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조정 가능한 값을 보면 대비로 써져 있습니다. 대비라는 것은 사진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그 대비를 조정하는 건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설정됩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진에서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하늘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를 올리게 되면 전체가 하얗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도 여러분들의 사진에 따라서 조정해가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입니다. 빛이 떨어지고 나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그림자를 더 어둡게 만들 것인지 밝게 만들 것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섀도우인데요. 섀도우는 사진 전체의 컬러감, 색감을 얘기합니다. 섀도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섀도우가 낮으면 낮을수록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틴트입니다. 틴트는 사진에 컬러감을 입히는 위에 색깔 셀로판지를 대는 듯한 느낌의 기능인데요. 이 틴트 기능은 사진 전체의 색감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이 틴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ISO 값입니다. 처음 프로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 ISO 값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동으로 돌리고 이 발을 드래그하면 ISO 값을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값도 역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수정을 하셔야 된다면 수동으로 변경 후에 변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EV 기능입니다. EV는 노출 보정 기능인데요. 어쩔 수 없이 셔터 스피드나 ISO 값을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광량이 너무 부족해서 어두운 경우 이 EV 기능을 사용해서 노출을 살짝 보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보정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하실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포커스입니다. 포커스의 경우는 중앙에 위치할지, 멀티로 이 화면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포커스로 잡을지, 아니면 수동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출지 설정하는 건데요. 이 수동 같은 경우는 이 휠을 돌려서 거리감을 맞춰서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손으로 터치해서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화이트 밸런스는 어떤 색을 흰색으로 볼 것이냐 라는 뜻입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주변 빛의 색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형광등,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광등의 경우 3500에서 4500 값일 때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수치고요. 빨간색 그리고 따뜻한 색감이 있는 경우에는 점점 K값이 낮아집니다. 그 반대로 청색등이 있거나 파란 하늘의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 값이 올라가야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색온도 같은 경우는 오토로 설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긴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컬러감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 동영상 기능입니다. 프로 동영상에서 화질 설정을 누르면 더 많은 화질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풀 HD 30프레임, 60프레임, 울트라 HD 30프레임, 60프레임이 있는데 여기 24프레임이라고 저희가 못 본 프레임 수가 있습니다. 24프레임, 25프레임이 영화에서 많이 쓰는 프레임 수입니다. 더욱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24프레임으로 촬영하시게 되면 시네마틱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히스토그램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고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지표입니다. 이 영상에 밝은 값이 얼마나 있고 어두운 값이 얼마나 있는지,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운지 밝은지를 파악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프로 동영상 기능에서 못 보던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오디오 채널 기능입니다. 오른쪽 왼쪽 나눠져서 어느 채널에서 들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 동영상의 경우도 ISO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ISO나 셔터 스피드를 잘 조절해서 본인에게 맞는 색감, 밝기를 조정한 후에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두고 촬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이 프로 동영상에서도 노출 보정 기능이 있고요. 포커스 기능도 동일하고 화이트 밸런스 기능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음성이나 음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 USB를 이용한 외부 음성 장치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블루투스를 이용한 음성 장치를 이용할 것인지, 블루투스와 휴대전화에 있는 사운드가 믹싱돼서 나오게 할 것인지,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반 영상의 경우는 휴대전화 자체로 촬영해도 충분합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개인의 목소리만 크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USB 마이크를 사용하시거나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하나부터 10까지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 촬영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들이 여느 100만원, 200만원짜리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